지난 20일이었죠. 21대 사령탑에 김태형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 3년 총액 24억 원, 계약금은 6억이고요. 연봉 6억씩 또 이렇게 3년이 또 가는 건데, 김태형 감독 선임 과정, 이 김태형 감독과는 10월 초에 한 차례 접촉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대표이사가 10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김태형 감독 직접 만나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장은상 기자님이 나는 후배를 믿는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가면서 적중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결실을 좀 본 셈인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뭐 비하인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 단독 보도가 먼저 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도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형 감독 측에 또 연락을 좀 몇몇 기자들이 돌렸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으셨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좀 본인도 일단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후보군에 그렇죠. 있겠다. 근데 여기서 뭔가 본인이 오피셜한 뭔가 의견이나 이런 걸 내면은 그게 또 계약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연락을 좀 피하셨던 것 같고, 뭐 그 뒤에는 뭐 속전속결로 됐죠. 뭐 롯데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10월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 난다. 11월 되기 전에. 네. 그 말 그대로 뭐 약속이 지켜져서 이렇게 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새 감독을 선임하는 팀은 포스트 시즌하고 겹치면은 그 이동일 날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끝나고 이틀 딱 휴일이 있을 때 요 이틀 중에 하루는 날 가능성이 크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났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선임되는 과정, 뭐 K구단 그 뭐 대표적으로 기아죠. 기아 쪽에서도 뭐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뭐 김정국 감독 유임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김태형 감독은 부산에 또 새로 둥지를 또 틀게 됐습니다. 아, 위에 에피타이트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뭐 왜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보세요 기자님, 후배가 엠바고 어긴 건 알고 계시고, 엠바고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이거는 언제까지 보도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이제 어기고서 보도를 하는 걸 엠버거를 어겼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건 그냥 단독 기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데 롯데에 또 이제 합류하는 코치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고영민 코치, 뭐 김주찬, 유재신 코치가 롯데에 유력한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그리고 아직 포스트 시즌에 남은 구단에도 김태형 사단에 합류할 코치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치들 중에서 내부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코치들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대거 좀 물갈이가 될 모양입니다 지금. 네. 뭐 아무래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요. 롯데가 성적이 일단 안 났기 때문에 뭐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코치진 개편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또 김태형 감독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그 감독의 철학에 맞는, 그리고 또 호흡을 맞춰봤던 코칭 스태프로 그분들이 지금 오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포스트 시즌 지금 치르고 있는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박흥식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종훈 감독 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사들도 제가 어저께 또 봤었는데 보이시죠? 이종훈 감독 대행, 박흥식 코치, 전준호, 최경철, 장태수, 정호진, 김동원, 라이언 롱 코치와는 이제 재계약 불가를 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배영수 퓨처스 총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롯데에서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형 감독과도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1군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배영수 감독, 배영수 이제 퓨처스 감독은 뭐 두산에 있을 때도 김태형 감독하고 굉장히 좀 호흡이 잘 맞았던 코치였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물러나실 때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롯데에서 또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뭐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1군으로 당연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이제 김태형 감독의 이제 의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둘이 또 호흡은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에서. 뭐 워낙에 두산 베어스 시절에 또 워낙에 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좀 이제 콤비가 좀 잘 맞았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근데 이용훈 코치 온다는 썰도 있는데 맞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아니길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용훈 코치 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엄청 첨단이래요. 첨단의 끝을 달리는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팀에 나가 있는 그 데이터 코치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 분석원들 있지 않습니까? 분석원들은 사실 그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첨단 뭐 기술 같은 것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업인데, 이용훈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 분석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구적인 면모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그런 이제 첨단적인 거를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현역 시절 또 이미지 때문인가? 이건 잘 모르겠네. 네. 뭐 아무래도 뭐 팀에 있을 때 그 팀 성적이 안 나면은 코치진도 같이 뭐 욕을 먹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렇게 또 예전에 지금 롯데에 계신 또 허삼영 전 감독께서도 또 삼성에 계실 때 굉장히 또 데이터에 능통하신 분으로 정평이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감독이 되시고 나서 그게 데이터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저희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이런 얘기도 있네. 블루즈님 손혁 단장이나 최원호 감독도 학구파에 대해 운영 능력 빵점이다. 그래 이게 잘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 현장에다 또 적용하는 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성민규 단장도 결국에 이제 경질 계약 기간을 남겨놓고 롯데자이언츠를 떠나게 됐는데 김태형 감독이 영입한 가운데 롯데 이제 성민규 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주요 행보를 봤을 땐 물론 공도 있지만 과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언론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감독과의 그 갈등을 언론에 노출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2020년 허문회 감독과의 대립 그리고 이제 2023년 서튼 감독 중도 사퇴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어떻게 보십니까? 공과 과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뭐 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 뭐 선진 시스템 도입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성적이 안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잡음이 너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그쵸. 그게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단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평판이나 이런 게 계속 좋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올해도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질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민규 단장 또 나간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또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유망주 잘 뽑은 거 그거 하나 있다. 이제 드래프트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FA 실패가 가장 크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170억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결국에는 가을 야구라는 성과를 또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뭐 이거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뭐 2군 시설 개선 혹은 이제 뭐 데이터 장비 뭐 도입 혹은 이제 뭐 데이터 팀 설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프런트에서도 뭔가 변화를 불러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팬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두고 보십시오. 뭐 결과는 뭐 아시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게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치를 요만큼 높여놨는데 결국 뭐 성적이 안 나오면 사실 그 기대치 높여놓은 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총체적 난국으로 간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나균환 선수 투수 전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저는 시간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단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과의 언론에 이제 감독과의 다툼을 이제 노출한 부분은 어떻게 또 실드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매 시즌 반복된 실패와 갈등 파고고 이제 롯데자이언츠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굴제 목욕 구도 부산 연고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팬을 가진 롯데자이언츠 한국에는 한때는 KBO 리그 대표 브랜드 중 하나였는데 지난 4년 거치면서 그 이미지 땅에 떨어졌고 행보 역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뭐 봄에만 야구하네 뭐 아니면은 올해는 한 달 더 야구했네 뭐 이런 얘기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자조적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럼요. 솔직히 그리고 또 올해는 뭐 탑대 그렇죠. 이렇게 또 뭐 기대가 이만큼 올라가게 좀 잘 했었는데 여름에 또 이게 또 추락을 하니까 그 감독도 중도 사퇴하고 참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치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김태형 감독을 오기를 원했고 좀 왔을 때 반응이 좀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또 5,000원 너무 고맙습니다. 성민규 단장의 가장 큰 공은 지금 현재 김태형 감독님이 롯데로 오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준
던진 그 공이 가장 큰 것 같다. 어쨌든 성민규 단장도 김태형 감독을 가장 밀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가 변하려면 이 김태형 감독 같은 FA 감독 영입이 절실하다. 네. 뭐 지도력 혹은 이제 뭐 카리스마 여러 가지를 좀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이제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구단주에 좀 입김이 세게 작용을 했다고 네, 그러죠. 예, 이제 안 거죠. 이제 한 3, 4년 이제 다시 이제 새 시스템으로 거치면서 딱 보아하니 이제 구단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네, 초보 감독 말고 이제 성과를 냈던 그런 감독을 오기를 원했고 그게 이제 김태형 감독 영입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그 개혁을 하려는 게 롯데의 결과와는 좀 많이 달랐죠. 정답을 고르는 데는 실패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트레이드 실패 네.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뭐 3명 뽑으면 2명 정도는 항상 그 결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쭉 돌이켜 보면 근데 뭐 한 명이 사실은 진짜 근데 막 너무 별로거나 네. 뭐 이런 뭐 스파크맨 선수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결과 성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었던 게 좀 아쉽지 않나 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단장이 나갔습니다. 차기 단장 누구일 것인지 요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포인트인데 혹시 기자님 뭐 들려오는 이 소식들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일단 보면은 뭐 이제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네. 예, 뭐 이제 예, 해설위원님이 또 계시고 모 해설위원? 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나가. 양상문 해설위원. 아, 좋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양상문 해설위원 얘기 그래요. 이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내부에서 또 프런트로 승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예. 허삼영 단장 얘기도 있고 그죠? 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지금 선임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롯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맺고 끊는 게 굉장히 또 정확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왜냐면 또 강성 대 강성이 만나면 이게 또 부러져요. 그죠? 너무 강하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아마 인물을 단장으로 좀 선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롯데자이언츠 수뇌부가 그래, VIP겠죠. VIP가 김태형 감독을 모셔왔다라고 이제 결정한 건 결국에는 그동안은 최근 한 4년 정도는 이 프런트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프런트 쪽에 힘을 줬었는데 결과가 이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장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해보자라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프런트 야구가 한때 또 막 붐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좀 편승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예전처럼 감독에게 좀 권한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과연 이 원하는 가을 야구 그 이상 또 이제 우승까지도 또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치 내년에 좀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감독 하나만 와서는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강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렇죠. 내부 FA들 지금 뭐 안치홍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전준우 선수라든지 FA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반드시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그래서 빨리 단장이 선임이 돼야 되고 단장이 또 이제 비시즌은 또 단장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단장이 또 프런트 차원에서도 좀 뭐 보강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형 감독도 당장 뭐 내일 취임식하고 모레 이제 상동에 가서 또 마무리 훈련을 또 지켜본다고 하니까 좀 그 비시즌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결국에는 또 내년 시즌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오더라도 2년은 기다려야 오강 갈 것 같다. 피슈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뭐 빠니아빠님, 불편을 갈 거가다님 같은 경우에도 김태형 감독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승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김태형 감독도 이 선임 이제 공식 발표되고 나서 뭐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라고 하셨지만 1차적인 그에 앞서서는 일단 가을 야구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를 뭐 높게 잡는 건 좋지만 이거를 또 당장 내년부터 뭐 우승이다.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구단도 마찬가지고 팬들의 기대치는 또 높아지고 이게 또 안 됐을 때 오는 후폭풍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부터 가을 야구부터 딱 잡고 모두가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지 좀 그래도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그랬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야구부터 먼저 목표로 하고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도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마음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이게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은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